안녕하세요. 아재비디오의 얄리입니다. 어디선가 레몬 향기가 난다. 무려 총 26화의 분량을 자랑하며 한국 애니메이션의 한 줄기 희망가도 같았던 2000년대 초반 명작까진 솔직히 모르겠고 아주 신선한 사이버 영혼이라는 소재로 큰 이슈를 몰았다가 설정처럼 영혼처럼 사라진 바스토프 레몬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실 세계와 게임 공간이 공유된다라는 아주 독특한 설정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컨셉이 하며 꽤나 충격을 먹었었는데 후반부의 부실함은 자, 그럼 지금부터 저 얄리와 함께 제목부터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 바스토프 레몬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오랜만인데? 우주에서 붉은 빛이 무언가 떨어집니다. 멀지 않은 미래 제논시의 한 스케이트보드 X게임장. 누가 봐도 한국인인 주인공 슈도는 잘난 척을 하며 보드를 타는데요. 최첨단 미래답게 바퀴도 안 달려있네요. 분홍머리 히로인 민트는 주인공 슈도에게 제대로 못한다고 도발당하는데요. 티격태격하는 둘. 이때 오토바이 탄 시크남이 주인공의 보드를 훔쳐 달아납니다. 여자에게 쫓기고 보드까지 도둑맞고 여기야 여기! 거기 안 서! 그곳에서 진짜 뜬금없이 놓아져 있는 20년 전 오큘러스를 발견하고 VR 게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와, 그 시절 갬성. 주인공은 누가 봐도 KS 마크가 달려있는 붉은색 로봇을 탑승 레몬 게임이라는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게임 초고수였던 슈도는 어렵지 않게 적을 제거합니다. 슈도는 게임을 하는 내내 레몬 향기가 난다고 하는데 슈도는 게임을 한 이후부터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어떤 여자의 형상과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귀신에게 홀린 듯 해서 다시 그 게임을 했던 음침한 연구소로 찾아가는데요. 민트 역시 슈도를 따라 연구실로 향하게 되고 민트도 슈도가 사용했던 게임기를 발견. 민트 역시 게임에 입장합니다. 민트 로봇이 슈도 거보다 멋진데? 적의 공격에 위기에 빠지는 민트. 일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했던 베베가 게임에 입장해 지원해줍니다. 게임에서 적이 등장하면 그곳과 동일한 실제 현세 지역 역시 시스템 마비가 와서 게임과 동일시되는 이 바스토프 레몬의 세계관. 이 레몬 게임이라는 게임에 말려들게 된 3명의 주인공 슈도, 베베, 민트. 작중 게임 랭커인 스피어헤드 명예의 전당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던 이들은 캡틴이라는 이 사람에게 섭외되어 레몬 게임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캡틴이라고 불리우는 이 캐릭터 모데라토는 9년 전 레몬 게임을 만든 장본인이었고 어떠한 이유로 당시의 레몬 게임을 정리하고 지금 다시금 레몬 게임을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서 서버를 오픈했다고 말하는데요. 캡틴 모데라토는 레몬 게임이 애초에 설계했을 당시부터 제논시의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증강현실 게임이라고 주인공들에게 설명해줍니다. 비밀이 유지돼서 운영해야 하는 레몬 게임은 점차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타게 되면서 인터넷 해적 방송 BJ가 등장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80년 전 화산 폭발로 제논시는 물속에 잠겨버렸었습니다. 하지만 하딤 시장이 이를 많은 사람들과 과학기술로 극복, 수중위에 지상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폐허가 된 제논시를 다시 일으켜 시장의 자리까지 올라선 정치인 하딤 시장. 근데 누가 봐도 나쁜 놈처럼 생겼죠? 온통 꿍꿍이 떡밥만 가득한 바스토프 레몬. 과연 제대로 이 설정들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레몬 게임의 유저로 활동하기로 한 3인방은 현실과 이어져 있는 레몬 게임에 레몬이라는 적이 나타나면 들어가서 레몬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융합로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자 레몬 게임에서도 등장하는 적들.
슈도는 게임에 들어가 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문양이 그곳에 나타나는데요. 이 바스토프의 유래는 9년 전 레몬 게임이 사라졌고, 사라졌던 순간 레몬 게임을 즐겼던 모든 사람들의 PC에서 바스토프 문장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레몬 게임의 정식 명칭은 바스토프 온라인 타이틀. 캡틴은 레몬 게임이 재가동되고 서버를 관리해주는 사람인 듀프 아저씨를 찾아가 요즘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현상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듀프 아저씨 설정이 35살이라는데 아니 나보다 어려. 이 아저씨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 보이고 의문의 요원들이 갑자기 등장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해커라는 누명을 쓰고 잡혀갑니다. 듀프의 납치를 사주한 건 다름 아닌 시장. 그러게 내가 뭘 했나? 자네한텐 미안하긴 하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아니 뭐 이렇게 떡밥이 많아. 제논시에선 신분증, 신용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바이오 칩을 사람들 몸속에 삽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했죠. 한편 붙잡힌 듀프 아저씨는 캡틴 모데라토에게 영통을 해 지금 현재 자신은 음모에 휘말려 움직이지 못하니 레몬 게임을 송출하고 있는 해적 방송 BJ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캡틴은 슈도와 함께 IP를 추적, 그 근원지를 찾아 어느 한 수도원으로 도착합니다. 이 수도원에서 슈도는 신비한 소녀 TL과 만나는데요. TL 감성은 뭐랄까 요런 새천년 감성의 디자인 같네요. 캡틴 역시 해적방송 BJ를 쫓아 수도원을 다 뒤졌지만 끝내 의문의 그녀를 잡지 못하고 놓치고 맙니다. 계속되는 현실 세계와 레몬 게임의 연동. 바스토프 레몬은 작품이 이어져 나가는 동안 너무나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과 떡밥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피로를 제공했습니다.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하고 KBS ETV에서 2001년에 방영된 한국판 미스테리 SF 애니메이션인 바스토프 레몬은 총 분량 26화로 탄탄한 시나리오와 세계관 설정, 그 당시 한국 애니메이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재로 많은 팬들에게 호평을 받을 뻔했던 작품이었으나 방영 기간 동안 KBS와 동우 애니메이션의 마찰로 중간에 긴 휴방을 들어간 이슈도 있었고, 그 휴방 기간에 맞춰 레전드 작품인 유니미니펫이 SBS에서 같은 시간대에 방영되면서 어렵고 복잡했던 스토리에 집중 못한 시청자들은 오히려 단순하고 아기자기한 유니미니펫으로 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바스토프 레몬은 휴방 후 다시 이어진 후반부 스토리에서 제대로 된 떡밥 설정을 회수하지 못한 채 설정을 조금 바꿔 급하게 완결됨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비운의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었죠. 바스토프 레몬은 현재 네이버 TV를 통해서 전편 시청이 가능하고 해당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캡틴은 겨우 해적 방송을 하는 BJ와 통신 연결에 성공합니다. 이때 BJ는 플루토 박사에 대해 알아보면 지금 레몬 게임의 의문에 대해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주는데요. 플루토 박사는 과거 하딤 시장과 함께 인공지능 로봇인 PX-1을 개발하고 있었고, 지금은 어찌된 영문인지 플루토 박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플루토 박사는 PX-1의 개발을 중지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그만두려 했었고, 당시 플루토 박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던 하딤 시장만큼은 이 연구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었던 것이었죠. 플루토 박사는 대학 시절부터 몸에 바이오 칩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오 칩은 뇌뿐만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을 컴퓨터로 조종할 수 있는 블루투스 연동 기능이 있었고, 그 실험을 통해서 플루토 박사는 몸이 아픈 자신의 딸 코라를 다시 건강한 육체를 얻도록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플루토 박사는 이 연구가 끝내는 인류를 종말로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해서 이 연구를 중지한 것이었죠. 반대로 하딤 시장은 이 연구를 통해 바이오 칩이 마냥 좋은 거라고 선전하고 모든 국민들이 칩을 장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 뒤 PX-1을 이용해 자신의 마음대로 국민들을 조종할 수 있게 절대 권력을 손에 쥐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뭐 조금은 복잡한 설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만 보면 뭔가 이렇다 할 반전이라고 하기엔 계속해서 떡밥만 쉬쉬 뿌려대는 수준이라서 그 답답함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뜬금없이 9년 전 플루토 박사는 자신이 죽기 전 본인의 DNA와 혈액형이 똑같은 슈도에게 여태까지 박사 자신이 연구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넣은 칩을 삽입했다라는 설정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개뜬금없이 나오는 설정이라 혼란스럽죠. 결국 하딤 시장이 죽였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하딤 시장의 욕심으로 플루토 박사와 플루토 박사의 딸인 코라는 죽게 되고, 코라는 사이버 영혼이 되어 레몬 게임에 들어가 자신의 억울한 죽음과 분노를 레몬 게임 속에서 정처 없이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딤 시장은 PX1 프로젝트의 자료가 잠금되어 있기에 플루토 박사가 죽기 전 레몬 게임의 11개의 잠금 장치를 이용해 봉인해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레몬 게임을 뒤에서 조종한 배우였던 것. 슈도는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부르고 있다며 레몬 게임에 로그인을 합니다. 이 레몬 게임에서 과거 제거했던 레몬들이 등장합니다. 위기를 감지한 베베, 민트 역시 게임에 참가. 게임 속의 레몬 최종 보스 플루토 박사의 딸인 코라가 괴물의 형태의 로봇이 되어 등장합니다. 플루토 박사의 바이오 칩을 가지고 있었던 슈도. 코라는 슈도가 아버지인 줄 알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아빠는 나를 낫게 해준다고 해놓고 PX1을 감춰버렸어. 나중에 내가 귀찮아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잖아. 복수할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아니, 하딤 시장이 아니라 아빠를 분노하고 있었네. 근데 그럼 TL은 뭐야? TL이 코라가 아닌 건가? 사실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오는데요. 사실 레몬 게임의 PX1 락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플루토 박사가 PX1을 봉인해 둔 건 사실 코라를 모티브로 만든 안드로이드 TL 그 자체였습니다. PX1, 다시 말해 TL이 코라와 연동하게 되면 제논시의 분화 통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다시금 제논시는 화산 폭발의 위험 속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지친다 이제. 슈도는 플루토 박사로 빙의해 분노한 코라를 풍든 주둥아리술로 설득시키고, 이 과정에서 모든 배우의 악은 하딤 시장이 있었다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됩니다. 광분한 시장은 자기가 레몬 로봇을 만들어서 폭주한 코라를 죽여버립니다. 아씨, 스토리 진짜. 코라는 뭐야 그럼? 2번 죽는 거잖아. 캡틴은 상황이 급급해지자 레몬 게임을 삭제하려 합니다. 근데 이거 삭제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였나 보네요. 삭제되는 레몬 게임. 그렇게 터질 것 같았던 화산은 다시 안정화되고 제논시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신을 잃고 있는 하딤 시장.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여태까지 한 일을 참회하는 것일까요? 아, 그리고 주인공 중 한 명이었던 베베는 이 하딤 시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뭔가 주인공과의 갈등 요소를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후반부 와서는 그냥 의미 없는 설정일 뿐이네요. 좀 허접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스토프 레몬은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라인 게임과 현실이 연동된다라는 소재로 플스 게임인 닷에게 카피작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바스토프 레몬은 오히려 닷 핵보다 1년 정도 먼저 기획되고 TV로 방영되었고, 실상 기본적인 설정 외엔 전부 달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게 이건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솔직히 요 게임은 명작으로 남았죠. 그래도 이 바스토프 레몬은 고퀄리티에 지금 들으시는 오프닝 곡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애니메이션으로 기억됩니다. 일본과 미국에도 수출돼 나름 나쁘지 않은 팬층을 확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술력과 방송사와의 마찰이 없고 원래 고수하던 스토리와 설정으로 갔으면 지금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참 아쉬운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스토프 레몬은 어떤 작품인가요?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영상이 유익하지 않았다면 구독,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